여러분, 영국발의 금융위기, 아마 트러스 총리가 새로운 총리로 취임하고 나서 처음 한 것이 감세 정책이었잖아요. 이 감세 정책이 영국의 파운드화의 가치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자칫 잘못하면 금융위기가 터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영국이 감세 정책을 포기하고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국채시장에서 지금 엄청나게 국채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이제 국채 그만 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채 그만 사겠다. 그러니까 국채가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쭉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국채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연기금이나 보험회사나 이런 데는 굉장히 충격을 받겠죠. 이렇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이들에게는요, 국채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엄청 충격이 됩니다. 문제는 연기금이나 보험사 이런 곳에서 말입니다. 이게 부채를 연계한 정권을 많이 이게 구매를 했어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채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채권이라는 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파생정권을 사거든요. 그 파생정권이 LDI입니다. LDI. 부채 연계정권 지수라고 이야기하는 LDI입니다. 문제는요, 이 LDI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국채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일반보다가도 훨씬 많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마진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진콜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부채 연계 투자라는 LDI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이 채권의 어떤 금리, 채권의 가격이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금리는 올라가고 가격은 떨어지니까 여기에 결국은 돈을 더 넣어야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마진콜이 붙으면요, 그만큼 자산을 더 보충해야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보험사나 연기금은요,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파느냐?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 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미국에 있는, 쉽게 말하면 CLO라고 이야기하는 거 말입니다. 대출담보부 정권, 이거를 팔아버립니다. 이거를. 영국의 연기금이나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던 대출담보부 정권 CLO, 이것도 파생상품입니다. 이것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거래량이 10억 달러씩 늘어나 버렸습니다. 이게 2배 정도 늘어난 겁니다. 2배.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표를 보면요, 장난 아니게 늘어납니다. 지금 지난 3주간 미국의 CLO 거래량을 보면 129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게 2020년 4월이 코로나19의 위기가 한창일 때죠. 그때 146억 6천만 달러를 거래한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1거래량이 1년간
예, 지금 지난 1년간 일거래량의 2배에 대해 해당되니까 CLO에 대한 거래량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미국 금융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미국 금융시장에까지. 그러면 미국 금융시장에도 파생상품이 많습니다. 그림자 금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지금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 실제 미국 금융권에서는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채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고 주식도 내다 팔 수 있을 거고 특히 말입니다. 파생증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산유동화증권 ABS라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주택저당증권 MBS라는 거 여기도 지금 타격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영국의 금융위기가 지금 미국 시장을 덮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아직까지 뭐 129억 달러 정도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큰 충격은 뭐 안 된다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날 경우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 영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예, 지난달에 BOE 그러니까 영란은행이죠. 영국의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니까 4.498%까지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갔지만 이게 떨어질 때는 진짜 터무니없이 떨어졌거든요. 게다가 다시 또 추가 조치를 발표하니까 10월 11일 날 4.42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채권의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마진콜이 붙을 가능성 굉장히 크거든요. 그 징후가 또 하나 더 있죠. 지금 파운드화가 계속 출렁거리고 있잖아요. 파운드화가 1파운드에 1달러가 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떨어지거든요. 10월 1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보면 1.102까지 떨어졌으니까 이러다가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말입니다. 결국 영국의 국채 가격의 폭락이 점점 그 담보 가치가 뚝뚝 떨어져서 LDI라고 이야기하는 부채 연계 증권에다가 마진콜 쉽게 말하면 증거금을 더 넣어야 되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파는데 영국의 어떤 보험사나 연기금은 미국의 국채나 혹은 주식이나 ABS나 MBS나 이런 자산을 판다는 얘기. 그 파는 게 시장에 너무 갑자기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갑자기 나오면요. 이게 시장에는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점점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영국의 중앙은행이 이제는 국채를 그만 사겠다 이야기한 것도 아마 이거 번복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화가 계속 추락하고 영국의 금융위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영국의 어떤 금융위기, 유동성 위기가 점점 미국으로 전이돼서 세계 금융위기로 발전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위험성 지금 다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요 출렁거리기만 합니다. 엄청나게 출렁거립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S&P 500 지수는요 또 0.33% 떨어졌습니다. 11.81이 빠져서 보시는 것처럼 3,577.03으로 마감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 엄청나지요. 변동성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에 불안한 그런 요소들, 악재들이 지금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악재가 많으니까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가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S&P 500 지수라는 게 블루칩 지수잖아요.
나름대로는 잘 나가는 기업들의 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수가 3,577.03까지 떨어지니까 연중 최저치로 또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말입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은요. S&P 500 지수가 지금 이 순간부터 20% 더 급락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내놓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20%가 더 떨어지면 이게 3천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주식시장의 불안감은 굉장히 커지겠죠. 당연히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나스닥도 0.09 보시는 것처럼 시장의 불안감 엄청나게 반영을 하고 있죠.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입니다. 들쭉날쭉 들쭉날쭉. 0.09%가 최종적으로는 빠졌고요. 9.09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1417.10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조만간 말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많이 깨진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깨진다는 이야기. 그만큼 말입니다. 당분간 경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우산업은 뭐 애저녁에 3만이 깨졌고요. 다우산업은 그나마 어떻게 하든 뭐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부동을 쳤지만 결국 마지막에 또 떨어졌습니다. 0.1%가 떨어져서 28.85가 빠졌습니다. 당연히 3만 원 깨졌고요. 29,000까지도 깨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29,210.85를 기록을 했거든요. 오늘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요. 아무래도 영국 금융시장의 불안이 미국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전이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고요. 또 하나 생산자 물가라고 하는 도매 물가 있죠. 도매 물가가 전월 대비 상승해 버렸어요. 전월 대비. 전년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전월 대비해서는 상승해 버렸거든요. 그러니 시장의 그 충격이 클 수밖에요. 전월 대비하면 0.4%포인트나 상승했고요. 전년 대비하면 0.2%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월 대비 올랐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만큼 말입니다. 물가를 잡고자 하나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요. 11월 2일 날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두려움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한 겁니다. 그만큼 불안한 요소들이 곳곳에 지금 상존하고 있고요. 시장 전체에는요. 점점 위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시장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이 저렇게 롤러코스터 장세를 타면 우리 시장도 롤러코스터 장세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장에 뭐 좋은 호재가 없잖아요. 악재가 투성이잖아요. 우리도 뭐 수출도 악재, 미국의 금리 인상도 악재, 유럽의 경기 후퇴도 악재, 중국의 경기 둔화도 악재. 악재가 지금 동시다발로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우리 주식시장도 한동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뭐 정부가 부양책을 한다든가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뭐 공매도 금지하는 정도 또 정환기금을 좀 푸는 정도 정시안정기금이라고요. 그걸 푸는 정도가 나올 수는 있으나 그게 아마 대세 하락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당분간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요. 들쭉날쭉입니다. 그러면서 우하향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현금이 왕입니다. 현금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 말씀 제가 누차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면 그 현금을 요긴하게 써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잘 써서 나름대로 자산을 좀 늘리고요. 또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